자, 이번엔 무슨 시간? 기출문제 도시군 기본계획부터 들어가죠. 자, 1번 국토의 계획이 응하는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을 누구한테? 도의사한테 뭐 받으러 가는다? 승인받으러 가려면 누가? 이게 왜 안 나오지? 다시 땡 칼라 색 다시 한번 칼라 색 이렇고, 자, 시장 또는 군수가 누구한테?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러 한다. 누구한테 승인받죠?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받으러 가요. 그때 승인받으러 갈 때 도시군 기본계획 안에다가 첨부해야 될 서류, 승인받으러 갈 때 첨부할 서류에 해당하는 것, 이번 33회 작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거 외웠을까? 아니요, 절대 외우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문제 풀을까? 문제 푸는 요령을 봐봐요. 자, 첫째, 그럼 승인받으러 가려면 도대체 무슨 서류를 가져가야 될까? 그럼 승인받는 절차를 한번 보죠. 그것만 외웠으면 돼. 승인받는 절차, 머리 절차 맞춰서 원래는 기, 공, 지, 그 다음에 여기 둘로 갈라져. 확, 승, 그 다음에 송, 공, 열.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기공지승 송공열,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공지 확승 송공열. 자, 그렇다면 이게 승이 요거야. 승인받으러 간다. 그럼 누구는 승인받는다?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누구한테? 도의사한테 승인받으러 가라, 이 소리거든. 그럼 승인받으러 갈 때 첨부할 서류가 뭘까? 상식으로 생각해봐. 앞에 것들이겠지. 이거 앞에 이미 거친 것들, 이 거친 거와 관련된 서류들을 모아가지고 승인받으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였을까? 기초사였잖아. 그럼 기초사와 관련된 서류들이 있을까 없을까? 기초사 서류들 들고 가야 되겠지. 두 번째는 뭐 가져갈까? 공청회. 그럼 공청회 개최했을 때 그 결과 나온 서류들 있죠? 그럼 공청회 결과 첨부 서류들 그거 가져가야 되겠지. 세 번째는 뭐 가져간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요 세 번째가 지방의회거든. 그럼 지방의회가 어디죠? 원래 수립권자가 누구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오직 관악의 장들만 수립해. 그럼 누구죠? 특강, 특시, 특도, 시장수가 누구 의견을 듣는다? 지방의회. 이때 지방의회 어디야? 각각의 자기 관악의 지방의회. 서울시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인천시는 인천시의회, 여기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의회. 이게 지방의회야. 그럼 지방의회니까 그 의회니까 여기는 누구죠? 누가 하니까? 시장 군수가 하니까 시장 군수는 어디에서? 시군의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군의회, 우리 남양주시장은 남양시의회, 연천군수는 가평군수는 가평군의회. 그게 각각 시군의회야. 그래서 시군의회 그 의견 들었으니까 그 의견 청취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서류. 그럼 결국 최소한 몇 가지는 가져간다? 세 가지는 갖고 와야 돼. 기초수사 관련 서류, 공청회 서류, 시군의회 의견 서류. 이 세 가지죠. 그중에 서류에 해당하는 걸 고르래. 그럼 해당하는 거 첫째, 기초수사 결과 서류 가져갈까 안 가져갈까? 가져가야 되잖아. 이게 정답이야. 볼 것도 없어. 그럼 두 번째, 청문회 청문조서는 있어 없어? 이거 청문회야 공청회야? 시험 문제를 그걸 장난친 거야. 청문회인지 공청회인지 구분할 줄 아느냐? 간단한 건데 사실은 이거는 공청회지 청문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청회 조서 가져가는 거죠. 세 번째는 뭐야 돼? 지방의회. 이때 지방이 어디죠? 시군의회. 그럼 어디야? 시군의회에 뭐 한 거야? 의견 청취 결과죠. 심의나 의결한 게 아니라 무슨 의견? 의견 청취. 의견 들었을까? 의견 청취 결과 있을 거 아니야. 요거 가져가는 거죠. 누구의? 시군의회. 여기 도의회가 왜 나옵니까? 시장 군수가 승인받으러 가는데 왜 도지사가 도의회가 왜 겨 나오느냐고. 시장 군수 지가 했던 일을 가지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 도의회는 나올 수가 없어. 밑에도 시군, 도, 지방도시의회의 심의 결과. 이때 도는 역시 볼 것도 없어. 도자 들어가면 다 틀린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중앙행정위 장관과 협의했다. 누가 감히 중앙행정위 장관과 협의했대? 시장 군수가 장관들하고 협의했대. 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시장 군수가 위에는 장관들하고 협의하는 건 장관이 지 친구냐? 협의하게?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행정조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정조직의 이 기능을 아직 몰라서 그런 건데 장관들하고 협의하는 건 누굴까? 국장이죠. 국장이라면 지가 했겠지만 시장 군수인 쫄따구가 감히 장관들과 협의한다? 중앙도시계획 회의에 심의해서 필요한 서류? 왜 중앙도시계획가 외교 나옵니까? 여기 누구밖에 없는데 시장 군수가 도의사한테 승인받으러 가는데 중앙도시계획가 여기 외교 나옵니까? 중앙도시계획에는 어디에 있다 그랬죠? 도시계획에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거든.
그럼 시장수가 국토교통부에 있는 거 무슨 관계가 있다고 거기는 뭐 시민 서류 같은 게 왜 필요하느냐고.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나머지는 다 틀린 거고 남는 건 이것밖에 없어. 이것만 알아도 기공지승 이것만 알아도 정답이 1번이다 찾는 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모르는 문제라고 해서 당황할 필요 없었어. 정은 생각보다 쉬운 문제지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기공지승 여기까지만 알았어도 승인받으러 갈 때 기공지 관련된 서류 가져간다. 그럼 정확히 말하면 뭐가 서류다냐 이거예요. 요게 기초조사 결과, 두 번째 공채개최 결과, 세 번째 시군의회 의견 청취 결과. 요까지 기공승이죠. 근데 하나 더 있어. 만약에 뭐를 거쳤다면 시군에 설치된 지방도시간에 자문을 거친 게 있다면 그 자문 결과들 시군에 설치된 지방도시에 자문을 거쳤다면 이 서류도 근데 솔직히 말하면 리을도 있는지는 나도 몰랐어. 리을은 나도 몰라. 왜 도시계획에 자문을 거친단 말은 앞에 없거든. 없으니까 이건 있을 줄은 나도 몰랐어. 근데 기억니언티 이것은 기공지승 송공열만 알아도 기공지 지방이해까지는 이건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리을은 나도 모르는 거다. 아셨죠? 그래서 답 찾는 데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 문제 16페이지로 넘어가자. 16 자동으로 넘어가네. 자, 도시군 요거는 맞잖아. 왜 안 움직여? 국토이계 및 유경하라는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서 틀린 거. 이건 작년도, 그러니까 재작년도에 32회 했던 거. 작년께 33, 재작년께 32회 이렇게 하죠. 첫째,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이하의 시 또는 군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리 숙제 냈었어 안 냈었어? 숙제 냈잖아. 그게 정답이잖아. 틀린 걸 고르라면. 그럼 뭐가 틀렸어? 수도권에 속하고 이게 틀렸고 또 하나 있죠. 뭐 틀렸어? 인구 10만 명 이하라고 했지. 언제 20만 명 이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수도권에 속하고 틀렸고 여기 10만 명 이하. 그래서 여기 우리 시험 문제를 뭐 냈었죠? 광역시 쓰라고 그랬었고 요거 10만 명 쓰라고 시켰었죠? 그러니까 이거 10만 명 이거 하나만 외웠어도 한 문제 건지잖아. 그러니까 볼 것 없이 1번이 틀린 정답. 자, 2번 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맞는 문장, 틀린 문장. 2번 문장, 맞는 문장, 틀린 문장. 자신 있게 얘기해. 맞는 문장, 틀린 문장.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얘기하면 자신 없다는 얘기하고 맞는 문장. 그게 어떻게 맞는 거냐 그게. 시죠? 맞는 걸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맞아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봐. 맞는 문장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봐. 왜? 왜 맞는 문장이죠? 무슨 좋은 얘기야.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냐. 돌아버린다. 난 좋은 얘기라고 얘기 안 했어. 이건 좋은 문장이 아니야 이건. 자, 부동산 공법의 기본 원리. 기본 원리야. 이거는 여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딴 데서 다 적용되는 걸 기본 원리라고 그래.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OX. 맞는 문장이라고. 그 기본 원리야.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나온 뭐다? 맞는 문장. 왜 맞는 문장일까?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이 계획에 들어갈 내용이 한 10몇 가지가 있어요. 그 10몇 가지 있는 것 중에 여기 없는 걸 낼까? 들어있는 걸 낼까? 여기 없는 거 내려면 그 10몇 가지가 아닌 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루 종일 걸려. 지도 그거 찾아보면 머릿속에서 떠오르지가 않아.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건 뭐죠? 열거돼 있는 거. 이러이러한 계획에 들어갈 내용들 쭉 열거돼 있잖아. 10몇 가지. 그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그걸 시험 문제로 내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러이러한 게 포함된다는 이 내용은 그 속에 들어있는 걸 낸다? 없는 걸 낸다?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다 무슨 문장이야? 맞는 문장. 그러면 이러이러한 정책 방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건 틀린 문장이야. 들어가야 돼. 열거되어 있는 거, 요거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거 뭔지는 몰라. 이거 외울 수도 없어요. 10몇 가지를 어떻게 외우냐고. 이런 내용. 열거되어 있으면 일단은 그 계획에 포함시킬 내용이다. 이렇게 외우란 얘기야. 시험 문제 확률 몇 프로? 80%. 근데 종전에 있었던 걸 제가 전부 기존에 했던 문제를 다 뒤져본 거야 사실은. 얼마나 왕짜도 났어. 왜? 무슨 계획에 무슨 내용 들어간지 내가 어떻게 다 외우느냐고. 그걸 어떻게 외우느냐고. 그래서 기출문제 어떻게 해놨는지 1회부터 나왔던 거 다 뒤져봤어. 이것만. 검색하면 돼. 뭐만 쓰죠? 포함이라는 단어만 치면 돼.
그죠? 그 문제를 다 집어넣고 전체 다 놓고 거기다가 포함자만 넣으면 검색하면 포함자 딱 뜨잖아. 그래서 포함자만 다 뒤져봤더니 결론적으로 몇 되냐? 80% 이상이 다 이렇게 포함된다 하면 맞는 문장,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문장. 그게 확률이 80%가 되던 애죠. 근데 웃기는 건 최근 3년 동안은 그동안 났던 모든 문제가 다 100%야. 맞는 문장이야. 포함되지 않는다? 100% 틀린 문장. 포함된다? 100% 맞는 문장. 그러니까 유일한 내용이 포함된다라고 냈으면 그 내용은 거기 들어있는 걸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건 포함되는 거지. 포함되지 않는다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고 포함된다면 맞는 문장으로 풀라는 얘기입니다. 확률 몇 프로? 80% 이상.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는 확률을 푸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다 맞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건 외울 수 있는 문장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OX. O. 자신 있게 얘기하라는 얘기야. O 하고 넘어가. 아셨죠? 예. 앞으로 모의고사 볼 때도 이런 문제 여러 개 있을 거야. 그럼 배우지도 않았는데 뭐 이상한 내용이 들어있어. 이러이러한 계획은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데 나중에 모의고사 낼 거야. 근데 그랬는데 그거 틀렸다고 했다가는 쫓아가서 뭐 한다? 그냥 처박을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내용은 뭐라는 줄 알아? 또 처박으러 가면 뭐라는 줄 알아? 교수님은 그런 거 안 가르쳐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외우냐? 10몇 개나 되는 걸. 뭐 가르쳐줬다고 외울래? 못 외우지? 그러니까 그런 건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뭐로 푼다? 그런 기본 원리에 대입해서 푸는 거야. 그러면 거의 다 맞아요. 아셨죠? 그래서 결론,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맞는 문장. 그렇게 풀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럼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문장. 이렇게 풀라는 얘기야. 그게 확률적으로 80% 이상. 최근 3년 동안은 100%다 그렇게 냈어. 아셨죠? 그러니까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해. 모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럴 때는 이렇게 풀어라. 그 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3번. 광역도시에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슨 계획에? 광역도시에 뭐 될까? 부합되어야 된다. 뭐가 상위계획이야? 광역도시에 더 상위계획이죠? 밑에는 하위계획은 위는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당연히 부합돼야 된다. 맞죠? 또 시장 또는 군수는 몇 년마다? 5년마다 관할국에 도시군 기본에서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하라. 몇 년마다 타당성이다? 5년마다 타당성. 그래서 오타 나면 정비해. 그때 숙제 냈었죠? 도시군 기본계획 그 숙제 안 냈었나? 5년마다 타당성부터. 숙제 냈었어? 안 냈었어? 안 냈었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건데 도시군 기본계획의 제일 마지막에다 전번에 내가 써놓긴 써놨었는데 숙제를 안 냈나? 안 냈어요? 빠졌었나 보다. 도시군 기본계획 몇 년마다 타당성부터? 5년마다 타당성부터 한단다. 몇 페이지? 176. 여기는 왜 숙제 10번이라고 써있냐? 176. 숙제 8번까지밖에 안 냈었나 보다. 숙제 10번에 써 있었어. 자, 186페이지 기본서에 나와 안 나와요? 176. 176페이지 기본서 맨 마지막 거.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부터. 그 왜 5년마다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오타 나면 정비해야 되니까. 오타가 뭐죠? 오타. 우리 컴퓨터 칠 때 글자 잘못 치면 뭐 나죠? 오타 났다고 그러잖아. 그럼 오타 났으니까 다시 뭐 해야 돼? 딜리트. 지우고 새로 써야 되죠? 그게 정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5년마다 타당성부터 오타 나면 정비해. 그렇게 하면 돼. 5년마다 타당성부터. 아셨죠? 이렇게 온다. 자, 5번. 특광, 특시, 특도, 시장. 다시 4명. 특광, 특시, 특도 4명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이 변경이나 수립이나 똑같다 그래서 원래는 그러니까 수립하려면 이렇게 내지 않고 요새 시험 문제는 뭐란다? 변경하려면 이런 식으로 내요. 근데 혼동할 거 없어. 어차피 원칙적으로 수립 절차와 변경 절차는 원칙적으로 같다. 그러니까 수립하려면 이거 거치라. 그럼 변경할 때도 원칙적으로 똑같이 거친다. 다만 경면 변경은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그렇게 됐어. 따라서 일단 수립이나 변경 같은데 변경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먼저 관계 행정의장과 협의하고 그다음에 지방도시 간에 심의를 거쳐라. 협의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요. 이건 어디 나오죠?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이건 아직 안 했었어. 175페이지 맨 밑에 보면 확승할 때 무슨 절차였죠? 확정 절차하고 승인 절차인데 승인 절차 말고 무슨 절차? 확정 절차. 그럼 누구는 확정 절차로 간다? 4명. 중간 대빵, 특방, 특시, 특도 이 4사람은요. 바로 무슨 절차로 간다? 확정 절차. 근데 확정할 때 뭐 거친다? 협의, 심의. 누구랑 협의한다? 관계 행정의장들하고 협의하고 지방도시 간에 심의를 거쳐서 한다. 협의, 심의. 그렇게 되죠. 그때 관계 행정의장에 누구랑도 같이 협의한다? 국토,
교통부 장관도 무슨 대상이야? 협의 대상자에 포함된다라는 요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거야. 그래서 국장도 협의 대상자에 포함되지 국장한테 승인받으러 간다면 안 돼요. 그래서 국장하고도 협의 대상이다라는 요거 이렇게 또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정리. 그다음에 몇 번 출제 분석해서 아까 말했어. 공법의 기본 원리. 무슨 계획에는 제가 뭐랬어?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는 문장은 일단 옳은 문장일 가능성이 몇 프로다? 80% 이상이므로 잘 모르겠으면 이런 문장은 일단 뭐라 보라? 맞는 문장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게 공법의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해서 이게 뭐지? 당할 거 없어.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모르면 뭐야? 맞는 문장. 그러고 넘어가는 얘기야. 또 두 번째, 하위 계획은 위에 있는 상위 계획 뭐 된다? 부합해야 된다.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된다? 상위 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건 공법의 다 기본 원리야. 또 4번, 타당성검토는 몇 년마다 하느냐? 원칙적으로 5년이다. 그래서 오타남은 정비해. 그러니까 타당성검토 몇 년마다 한다? 공법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야. 한 군데 1년이 있는 게 있어. 근데 그 시험 문제 한 번도 난 적이 없어. 그래서 1년짜리는 외울 필요도 없어. 그냥 몇 년마다 타당성검토, 5년마다 타서 오타. 남은 정비해. 그렇게 외우시면 웬만한 문제 90% 이전까지 나왔던 문제는 다 그렇게 풀었어. 5번 공법의 기본 원리. 확정하거나 승인하는 경우 절차는 확정 절차, 승인 절차는 뭐 거친다? 먼저 협의, 그 다음에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뭐를 보니까 협심증이란 병에 걸린다. 돌아버린다. 그죠? 예. 뭐 할 때 확정시키거나 또는 승인할 때 그 확정권자, 승인하는 자는 뭐 거친다? 협의, 심의라는 절차를 거친다. 뭐가 문제야? 협의가 먼저야. 그 다음에 심의라는 절차야. 항상 협의, 심의. 그래서 협의, 심의, 협심증이란 요 병이 걸리지. 심협증이란 병은 없어. 협심증은 있어도. 그래서 협의, 심의 순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거쳐라. 요까지만. 자, 이제 3번 문제로 내려가서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서 틀린 것. 첫째, 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먼저 그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해야 된다.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옆에는 뭘 포함시킬 수 있다? 성남시. 성남시 공항 있잖아. 그러면 성남시장과 미리 뭐하라 그랬죠? 협의해야 된다라고 우리 배웠었잖아. 그러니까 시장 또는 군수와 뭐 한다? 협의해야 한다. 일단 맞는 문장.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몇 년 내? 5년 내에 뭐 있었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면 그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건 어디에 나오죠? 우리 책에 보시면 175페이지에 보시면 어디에 나와? 1번에 기초조사에 나와요. 그래서 기초조사 보면 원래 기초조사에 뭘 포함해야 돼? 토지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원래는 포함시켜야 돼.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몇 년 내? 5년 이내에 뭐 한 적 있었어? 그 토지적성평가 또 재취약성 분석을 거쳤다면 이번에 한다? 안 해도 된다? 이번 입안할 때는 그거 생략해도 된다. 최근 5년 내에 이런 걸 거쳤다면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 뜻이죠. 3번 시장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게 뭐 있었죠? 아까 기공지 할 때 지야. 지방의회.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누구죠? 시장 군수가 수립한다면 시군의회 의견 듣는 거죠. 그럼 특별시장은 특별시의회, 광역시장은 광역시의회, 세종특별자치장은 세종특별시의회, 제주특별자치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게 각각 지방의회라고 한단다. 아셨죠? 그래서 지방의회는 시장군수는 시군의회, 이게 지방의회야. 의견을 들어야 된다. 아까 나왔던 거고 맞는 문장이고. 그 다음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뭐라면? 변경하려면 항상 수립하려면 이렇게 내지 않고 요새는 뭐라고 낸다고 해서 내가 변경하려면 이렇게 내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수립하려면 하는 건 알아듣겠는데 변경하려면 이렇게 내면 머리가 갑자기 이상해져요. 수립은 알아듣겠는데 변경 못 알아들어. 아니야, 똑같아. 수립 절차, 변경 절차는 원칙적으로 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변경하려면 그래도 수립과 같다. 그다음에 누구한테?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의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생각해봐. 시장군수가 수립하면서 도지사와 협의한다. 협의라는 건 무슨 성격으로 했죠? 적어도 대등한 관계일 때 협의야. 위로 올라가는 건 뭐 하는 거고? 승인받으러 가는 거고. 그럼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이거 수립이라고 생각해도 돼. 그럼 수립하려면 위에는 도지사와 협의합니까? 쥐가 무슨 도지사 같이 맘먹어도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돼?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고 돼 있지 웬 협의를 하느냐고. 그래서 시장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나 비교할 때는 위에 있는 도의사한테 승인받으라 했지 도의사와 협의하는 절차는 없어요. 아까 있었잖아. 시장 군수는 기공지 확승 승인받아요. 그렇게 돼 있지. 그래서 그때는 승인받을 때 이제 도의사가 승인해줄 때 뭐가 치죠? 지방도시계획 심의처 협의하고 심의. 그래서 승인내줄 때 아까 승인 절차가 협의심의 절차여서 그래서 협심증이라는 건 승인내주는 승인권자가 거치는 거죠. 따라서 도지사가 승인내주고 그래서 도지사가 승인내줄 때 협의심의라는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지금 도지사와 협의하는 거와 틀렸고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데 도지사는 승인내줄 때 뭐뭐 거친다? 관계 행정의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 시장 군수는 5년마다 관할계 도시군에서 뭐가 필요하다? 타당성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정비하라. 오타남은 정비해.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 그럼 틀린 거 몇 번? 4번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쭉 끌어올려 볼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나? 18페이지. 자, 해설. 그런데 시장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뭐하거나 뭐 할 때 잘 보세요.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이렇게 보충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보통 우리는 뭘 외운다? 수립하는 것만 외우는데 모두 원칙적으로는 똑같다. 변경도 원칙적으로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립한 걸 변경할 때도 뭐가 필요하다? 도의사한테 승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의사가 뭐 내주려면 승인을 하려면 승인해 주려면 뭐뭐 거친다? 관계 행정장과 먼저 협의하고 그다음에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친다. 그래서 승인 절차는 몇 단계? 2단계. 협의 심의라는 협심증 단계를 거친다. 승인 내주는 자가 협의 심의를 거친 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 말이야. 자,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의장들은 이걸 협의하잖아. 근데 협의 요청을 받으면 며칠 내에 의견 제시한다? 그거 30일 내에 의견 제시한다. 시험 문제 잘 나지는 않아. 저 숫자가 날 것 같은데 아직 잘 안 나. 가끔은 한 번씩 나. 거의 10년에 한 번밖에 안 나지만 어쨌든 협의와 심의라는 절차로서 승인을 결정하는데 그때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며칠 내에 의견 제시한다. 여기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나? 밑에 뭐 있어? 출제 분석, 공법의 기본 원리. 그것도 기본 원리야. 하급 행정청이 일정한 행위를 하려면 상급 행정처한테 뭐 한다?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 하급 행정청이 상급 행정청에게 승인받거나 협의한다. 누가 보통 협의하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시장 군수가 위에 있는 도지사하고 협의한다는 건 없어. 그런 말은 공법이 없어. 근데 누구는 시도지사가 국장과 협의한다는 건 있어. 왜 그런다 그랬죠? 이유가 시장 군수가 도지사랑 맞먹는 건 있을 수 없어. 왜? 시장 군수가 도지사하고 맞먹을 수 있는 시장은 별로 없어. 물론 가끔 있을 수 있어. 누구? 수원시장 같은 사람들. 특례시장들. 인구 100만 명 이상 되는 데들. 걔들은 야 도지사하고 맞먹을 수도 있겠어. 그러나 경기도 도지사하고 수원시장하고 비교가 되냐? 안 되죠. 아무리 제가 100만 명 되더라도 경기도는 몇만 명인데 인구가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도지사랑 맞먹는 건 없어. 근데 시도지사가 국장하고는 맞먹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에? 서울특별시장, 경기도 도지사 두 사람을 뭐라 부른다? 잠용이라고 한다. 잠재된 용, 대권 후보를 한다. 근데 그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권 후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다. 그죠? 요새 원효령이가 조금 뜨긴 뜨지만 원효령이 그죠? 그거 갖고는 안 돼. 적어도 뭘 해먹어야 돼? 서울특별시장 정도는 해먹어야 그래도 나중에 대권 후보로 세워봤지 국토교통부 장관 갖고는 대권 후보라고 말하지 않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체계로는 누가 더 높다 그랬죠? 다 얘기한 거야. 체계로 누가 높다? 국장이 높아. 근데 시도사가 그 밑에야. 그런데 실제로 보면 누가 더 힘이 세? 시도사가 더 높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시도사가 국장 볼 때는 뭐라 본다? 우습게 봐요. 흑살이 껍데기로 봐요. 야, 씨, 네가 뭐 장관? 너는 일개 장관이지. 나는 누구다? 대권 후보다. 이렇게 말하거든. 1000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도지사거든. 이 서울특별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도사는 원래는 장관보다도 아래지만 실제로는 높아. 그래서 옛날에 법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옛날에는 시도지사가 뭐를 하려면 위에 있는 국장한테 뭐 받아라? 승인받아야 된다. 법이 다 그렇게 돼 있었어. 승인받아라, 승인받아라, 승인받아라. 왜? 윗자니까, 상급자니까.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만든다? 아니래. 시도지사가 뭘 하려면 위에 있는 국장과 뭘 한다? 협의하라. 라는 게 대단히 많아졌어.
그러니까 승인받으라는 걸 협의로 다 바꾸고 있어. 근데 웃기는 게 뭐다? 바꾸려면 한꺼번에 다 바꾸던지. 그죠? 어떻게 바꾸면 돼? 우리 저기 찾기 있잖아. 그죠? 그래서 찾기 들어가가지고 뭐죠? 모두 바꾸기 해가지고 종전 내용 뭐 하는 거 종전 내용 협의 지금 아니 종전 내용 승인 뭐로 바꾸면 돼? 전부 밑에 바꿀 내용 협의 해가지고 전부 다 바꾸기 모두 바꾸기 해버리면 되는데 이놈의 법이 그렇다? 아니요. 그렇게 모두 바꾸기를 안 해. 그럼 어떻게 됐어? 일부는 시도사가 국장한테 승인받으러 가야 되고 일부는 국장하고 협의하라. 그러니까 위에 상급자로 봐가지고 승인받으러 가는 경우도 있고 동급자로 봐가지고 협의하러 가는 경우도 있고 법에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하나로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면 하급 행정청인 여기서 만나다 시도지사라고 하고 위에 누가 있단다? 상급 행정청 바로 국장한테는 뭐 받는다? 어떤 때는 승인받으러 가고 어떤 때는 협의하라고 그렇게 됐단다. 아셨죠? 그래서 상급 행정청은 항상 하급 행정청이 뭔다? 의견만 듣습니다. 그래서 상급자는 밑에 자에 뭔다? 협의하는 건 없어. 상급자가 밑에 있는 자하고 협의한다? 있을 수 없어. 아셨죠? 뭐만 한다? 항상 의견만 듣는다. 그래서 윗사람은 뭐가 커야 된다겠죠? 귀가 커야 된다. 이거 잊지 말아요. 위에 사람은 귀가 커야 돼. 그래서 밑에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만 됐다. 그러므로 시도사는 국장한테 어떤 때는 승인받고 어떤 때는 협의만 한단다. 아셨죠? 그래서 국장은 시도사의 의견을 듣는다. 그래서 국장은 밑에 사람 시도사한테는 뭔다? 의견만 듣는다. 그래서 국장은 밑에 있는 자의 의견을 듣는다. 이게 법의 기본 원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체계를 갖다 일일이 하나씩 다 이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법주문을 쭉 계속 정리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흐름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런 흐름을 알고 있으면 그냥 문제 풀 때 이 흐름에 맞춰서 푸는 거야. 그냥 아 이랬으니까 이럴 거야.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는 거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공법의 기본 원리. 시장 군수가 도지사와 한다 협의하는 경우는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쫄다고 시장 군수가 감히 누구랑 도지사하고 맞먹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시장 군수가 지가 잘나도 자기가 도지사하고 같이 나란히 있을 수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까 시도사는 국장하고 맞먹을 수 있다 그랬죠? 대권을 보니까. 그러나 이거 시장 군수는 도지사랑 맞먹는 건 어느 법에든지 한 구절도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승인받는다 하지 뭐 받는 건 없다? 협의한다는 건 없고 항상 승인받는 건 있을 수 있어. 아셨죠? 다만 누구만? 대도시장,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장. 이 사람은 뭐 받는 대신에 승인받는 걸 안 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리모델링 기본계획 있죠. 여기서만 대도시장이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라고 돼 있고 이거를 제외하고는 도지사에게 승인받는 경우는 없다. 그럼 시장 군수 중에 대도시장 있죠? 대도시장이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건 어디만 있단다? 대도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이것도 대도시장도 근데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야 돼. 또 하나 저 주택법 맨 마지막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고 수립하는 게 있거든. 이때도 대도시장도 도지사한테 승인받으라고 하면 거기 딱 두 군데만 나와. 그거 이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외우기가 벅찬데 정리가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 거기 두 군데만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밑에 공법의 기본 원리. 상급자가 승인을 하는 경우 항상 뭐 거친다? 협의 심의라는 두 단계죠. 그래서 승인 절차 2단계 이렇게 말해요. 그 승인 절차 몇 단계? 2단계라고 해놓고 승인은 뭐 거친다? 2단계, 협의, 심의는 두 단계를 거치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공법의 기본 원리. 반복적 계획은 얼마?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정비한다. 오타나면 정비해. 무슨 계획? 반복적 계획. 반복적 계획이 뭐죠? 한 번만 수립하는 거야? 주기적으로 개수 수립하는 거야. 우리 남양주 시절에 남양주시에 장차 미래종합청사지 도시군 기본계획 한 번만 수립하고 말을까? 앞으로 남양주시가 존재하는 개수 수립할까? 반복적 계획이야. 그러니까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도 필요하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끝나고 19번. 자, 유사문제 조금만 볼까요? 뭐가 유사문제야? 국토의 개미 융합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괄호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거 몇 회? 27회 때 시험 문제야. 자,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으로부터 아까 몇 년 내? 5년 이내에 토지작성평가 등을 실시했으면 그 토지작성평가 또는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몇 년? 5년. 또 시장군수는 몇 년마다
관악구역의 도시군 기부에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점수를 전배한다.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래서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몇 년? 5년. 5자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게 정답이야. 그래서 5가 여기 들어갈 정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하고 2번 시장운수는 관악구역에 대해서만 도시군 기부에 수립할 수 있으며, 자, 관악구역의 장들만 도시군 기부에 수립한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다 우리 보면 책에 보면 ONLY라고 써놨잖아. 무슨 말이야? 오직 누구만 수립한다? 관악구역의 장들. 그럼 서울특별시장은 오직 서울특별시에서 자기 수립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관악구역, 자기 관악구역에서만 도시군에 수립할 수 있다. 그럴까? 수립권자는 오직 자기 관악구역의 장이지만 수립 대상 지역도 자기 관악구역에서만 땡 틀려. 아까 했었잖아. 원래는 자기 관악구역 내에서 수립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인접한 관악에 전부 또는 일부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인접한 관악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이 옆에 있는 성남시장과 미리 협의한다. 있었죠? 그러니까 수립권자는 자기 관악의 장이지만 수립 대상 지역은 자기 관악구역에서만 수립할 수 있다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관악에서 수립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인접한 시군의 관악에도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수립할 수 없다 하면 틀린 거야. 자, 틀렸고. 그럼 3번. 그러니까 인접한 관악구역에도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시장운수는 인접한 시군의 관악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부를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 또는 군수와 뭔다? 협의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말로 하면 협의가 필요하다. 3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7만 명의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 또는 군 그랬으니까 군만 써놔도 되죠? 시 또는 군 그랬으니까 군만 써도 돼. 시만 써도 되고 군만 써도 돼. 그러니까 군 쓴 건 맞아. 근데 요거 인구 7만 명의 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OX. X죠? 10만 명이라고 써야 되지 7만 명하고 쓰면 틀리죠? 돌아버리는 거야. 이거 틀리면은 문제 10문제 틀리는 거야. 공법에서 최소 5문제 날라가. 왜? 문제를 이렇게 내버려둔 인구 7만 명의 군 그랬어. 그럼 10만 명 이하 속에는 7만 명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7만 명의 군 하면 맞아. 근데 문제 바꿨어. 인구 7만 명 이하의 군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OX. 그때는 틀려버려. 왜 틀리죠? 7만 명 이하라고 쓰면 왜 틀리는 거야? 10만 이하인데 7만 이하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7만 초과부터 8만 9만 그 사이 있잖아. 그 8만 9만 사이 있잖아. 그것도 안 된다는 뜻이잖아. 7만 이하 그러면. 그죠? 그래서 반대 해석이 틀리는 거야. 10만 이하라고 했으면 뭐도 들어가? 9만도 들어가 8만도 들어가잖아. 근데 7만 이하 그래버리면 뭐가 안 들어가? 8만 9만 안 들어가잖아. 그렇게 틀리는 거야. 7만 하면은 10만 이하 속에 7만이 들어가니까 맞는 문장이에요. 그걸 뭐란다? 특정점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기준점을 얘기하느냐. 그래서 이걸 이하라고 쓰면 틀리고 7만 명 해버리면 맞는 문장이라는 거. 아셨죠? 아주 중요한 거야.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틀린다. 그래서 여기 숫자 문제에서 특정점을 변경하는 거냐 기준점을 변경하나. 특정점 뭐죠? 10만 명 이하를 갖다 7만, 6만, 5만 이렇게 쓰는 건 특정점이야. 근데 10만 명 이하를 8만 명 이하, 7만 명 이하, 5만 명 이하 이렇게 쓰면 그건 기준점을 변경하는 거야. 그래서 기준점 변경은 틀려요. 그래서 여기 써놨어.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놓고 이걸 맞을까? 인구 7만 명인 시 또는 군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면 맞는 문장이지만 어떻게 쓰면 틀린다? 인구 7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으면 이때는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된다는 거. 기준점을 옮겼으니까 10만 명 이하라는 기준점을 7만 명이라고 바꿔버리면 틀린다. 그 대신 특정점 7만 명 이렇게 쓰면 이건 맞는 문장이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 문장을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꼭 정리를 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저 원리를 모르면 몇 문제 날아간다? 두 문제가 그냥 최소한 공법에서 한 5문제 정도가 날아가요. 그래서 여기 써놨어. 인구 7만 명 이하의 시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의미는 반대 해석은 인구 7만 명 초과하는 시에서는 수립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아니잖아. 10만 명 이하에서는 수립할 수 없다니까 7, 8만 명 그 사이에 있는 것은 그때도 수립할 수 있는 그 밑에니까
때는 수립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10만 명 이하로 갈 걸 7만 명 이하로 바꾸면 일단 틀린 문장이라는 거. 특정점이냐 기준점을 옮겨가냐 그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는 걸 조심합니다. 아셨죠?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보자. 어디 갔어? 왜 안 내려가냐? 땡. 움직인다. 자, 도시군 관리계에서 도시군 관리계에 관한 설명서 틀린 것. 재작년 시험 문제. 첫째, 국토교통부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자기가 직접 도시군 관리를 위반할 수 있다. OX. 국장이 직접 위반하는 사유가 있었을까? 어디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에 국장이 직접 위반하는 거. 몇 페이지? 국장 직접 위반하는 거 178페이지 맨 위에. 178페이지 기본서 맨 위에 보면 국장 위반 사유 몇 가지 있죠? 세 가지 있어. 국장 지가 위반한 거 누가 결정한다? 지가 결정한다. 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뭐 용도 지역 등을 지정하나 또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지가 직접 위반할 수 있다. 세 번째,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열받은 국장이 직접 위반할 수 있다는데 어쨌든 세 가지 중에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그 국장이 직접 도시관을 위반할 수 있죠. 장관들이 위반한 거니까 관련돼선 지가 직접 한다. 두 번째, 주민은 요거는 위반의 제한에 관해서는 올해 요번에는 안 하기로 했었죠. 도시군 관리 위반의 제한. 첫 번째 몇 순위? 항상 0순위. 3월 달에 전체적인 걸 다 정리한다 그래서 요거만 하나만 정리하는 게로. 그래서 지금 빼버렸는데 위반의 제한. 그 여러분들 책에 몇 페이지 나오죠? 바로 178페이지. 그 중간 위에서부터 위반의 제한. 항상 시험 문제 0순위야. 자, 2번. 주민은 산업, 유통, 개발진인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관리계 위반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자, 거기 보면 누가 위반을 제한할 수 있대? 주민, 이해관계자 포함. 그러니까 주민의 이해관계자 위반 제한할 수 있죠? 몇 가지 사위반? 5가지. 어떻게 한다? 기지산에서 대입시험 공부한다. 기지산 대입에 이거 들었죠? 기지산, 산, 산업, 유통, 개발진인지구 들어있죠? 세 번째, 기지산, 산업, 유통, 개발진인지구 들어있죠? 그거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문장이야.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반하려는 지구단위 계획이 어디?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는 재취약서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어디 있느냐면 179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위반 절차 3단계. 제일 먼저 못하죠? 우리가 이건 뭐만 했어서 기주지입 이것만 시험 봤었죠. 외우라고. 기초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기주지 해서 위반하죠. 그때 기초조사할 때 여러분들 책에 보면 기본서 179페이지에 뭐뭐 고치죠?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을 원래는 거쳐야 되죠? 근데 박스 속에 있는 것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 중에 몇 번? 동그라미 디귿번 봐봐.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군 관리를 위반하는 경우 그 말 나오죠?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뭔다? 도시군 관리를 위반한대요. 그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어땠다? 상업지역에 위치한다. 아, 요건 어떤 거냐? 1번 내용이야. 기억.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어디에 위치한다?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도심지에 위치한다라고 그렇게 됐는데 도심지에 놓고 괄호 속에 뭐라고 했어? 상업지역과 그 인근 지역까지라고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바로 뭐야? 그게 도심지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상업지역에 위치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 뜻은 무슨다? 도심지에 위치한다는 이걸 괄호 속에 있는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겁니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에 위치한다? 지구단위계획이 도심지에 위치한다. 그때는 굳이 기초주사 3가지를 해야 된다? 생략할 수 있다. 고치지 않았어. 그럼 3가지를 다 안 할 수 있으니까 3가지에 뭐가 들어있죠?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들어있잖아. 그럼 그 중에 뭐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럼 잘 봐봐 이거. 가만히 있어봐. 기초조사 3가지를 전부 생략할 수 있다 그랬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것만 써놨어. 그럼 이거 맞은 문장으로 하냐? 틀린 문장으로 하냐? 다 공부해놓고도 못 푸는 거야 이제. 자, 뭐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한다. 그때는 기초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기출사는 또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세 가지거든. 근데 그 중에 뭐만 써놨어? 재취약성 하지 않았어. 이것만 써놨잖아. 맞는 문장, 틀린 문장. 이게 써면 왜 맞아요? 세 가지를 다 써야 되지 않아? 세 가지를 다 썼어야 되지 않아? 한 가지만 써도 돼? 그럼 거기다가 재취약성 분석 빼고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OX. 맞아요? 예, 그래도 맞는 문장이야. 왜? 세 가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것든지 다 생략할 수 있으니까 하나만 써도 돼. 그럼 왜 하나만 썼느냐? 셋 다 쓰고요. 쓰는 사람 맘이야. 시험 문제 낼 때는 문장이 너무 길어지니까 세 가지가 다 길어지죠? 그러니까 뭔다? 그 중에 하나씩만 써도 돼. 근데 그것만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아니잖아. 만자가 없잖아. 그럼 그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거는 안 할 수 있어. 맞는 문장이야. 이것도 안 할 수 있어. 맞는 문장이야. 이것도 안 할 수 있어. 맞는 문장이야. 아셨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써야지만 맞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써도 맞는 문장인데 다만 재취약성 분석만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면 틀리겠죠. 왜? 나머지 두 개도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말귀를 어떻게 쓰느냐. 즉 시험 문제에서 핵심 뭔지 아십니까? 주어지지 아니한 것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 푸는 요령 중에 하나야. 뭐라고? 주어지지 아니한 건 시험 문제 풀 때 고려하지 않는다.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문장에서 주어지지 않은 것까지도 지가 생각해서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으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뭐라죠? 오버한다고 그래. 오버한다고 그래. 그거 오버하는 거야. 좀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야. 많이 생각하면 안 돼요. 객관식 문제는 어떻게 푼다? 주어진 것만 고려해야 되지 주어지지 아니한 것까지도 생각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러면 문장이 5줄, 6줄짜리 써야 돼. 그거 완벽하게 쓰려면.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것도 빼고 저것도 뺐다 하더라도 그런 건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문장만 놓고 봤을 때 맞느냐 틀리냐 이걸 봐야 되지 주어지지 않은 것까지 생각해서 풀었다가는 잘못하면 헷갈리기만 하고 답이 2-3개로 보인다.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4번. 그러니까 3번은 일단 맞는 문장이야. 그럼 4번은 도시군 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시험 봤어? 안 봤어? 맞죠? 언제죠? 고시한 날이라고 했죠. 언제 다음 날이라고 했어. 그래서 다음 날은 빼라 그랬잖아. 시험 문제 난다 그랬죠? 볼 것도 없어. 정답? 4번. 주워 먹는 문제죠. 5번. 인접한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의 관역에 대한 도시군 관리는 관계,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자, 어디에 걸쳐 있대?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도시군 관리를 입안한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한다고?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입안한대. 그럼 서울특별시에서는 누가 한다? 서울특별시장이. 그죠? 성남시에서는 성남시장이 원래 입안권자야. 근데 둘 이상에 걸쳐 있대. 그럼 지들끼리 뭘까? 협의하여 원칙은 입안할 자를 정한다가 정답이야. 원래는 서로 지들끼리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할 수도 있고 입안할 자를 정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제대로 이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할 자 한다. 문제는 뭐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때는 누가 해야 될까? 누가 입안해야 될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서울특별시하고 성남시장만 예를 드는 거야. 성남시하고 서로 협의가 안 돼. 그래서 공동으로 입안할 자를 정하면 되는데 뭐해서 지들끼리 협의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짤래 이거죠. 그럼 누군가가 해줘야 되겠죠? 누가 조정해 줄까? 둘 이상이 어디에 걸쳤는가? 시, 도에 걸쳤잖아. 서울특별시, 경기도성 걸쳤잖아. 둘에 걸쳐 있죠. 그때는 최고대빵 누가? 국장이 입안할 자를 지정해 줍니다. 야, 서울특별시장 네가 해. 야, 성남시장 네가 해. 그때는 국장이 입안할 자를 지정합니다. 같은 도내에 있다면 여기 남양주시하고 옆에 있는 가평군하고 서로 협의가 안 돼. 그때는 누가 할까? 도지사가. 같은 경기도죠? 그때는 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지정해 줍니다. 입안할 자를 정한다. 이렇게 돼서 이게 원칙 기본입니다. 또 공법의 기본 원리가 그래. 그래서 원래는 지들끼리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거나 그러면 되는데 협의가 안 된다? 그럴 때는 위에 있는 자가 정해줄 수밖에 없어. 근데 위에가 지정해 주는데 그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같은 돈에선 도지사가 그렇게 입안할 자를 지정해 주면 된다. 아셨죠? 그런 논리라는 거. 그래서 틀린 건 4번만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문장. 이렇게 풀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더 안 내려가? 밑에 없나? 없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21페이지
도시군 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여러분들 자료 드린 게 몇 페이지까지 나와 있죠? 지난 자료? 몇 페이지야? 용도 지역 주고 끝난 게 몇 페이지야? 페이지가 몇 페이지지? 끝난 게? 13페이지? 왜 이건 13페이지냐? 이거 20몇 페이지인데? 어? 이건 21페이지까지 와 있는데 무슨 차이지? 아니? 뭐가 달라? 이거는 21페이지야 지금. 왜냐면 얘는 크게 했잖아요. 아, 글씨를 크게 해서 그런 건가? 아, 크게 확대시켜서 그렇구나. 그럼 지금 우리 자료는 몇 페이지야? 13페이지? 11페이지? 총 13페이지야? 그거까지만 하자. 자, 다음. 이것도 읽어볼 거 있나? 네, 다 했어. 그러니까 응용 문제에서 조심할 건 이것만 조심해요. 도심지에 지구 단위 계획의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이렇게 문제를 내지 않고 도심지 속에 들은 뭘 냈다? 괄호 속에 있는 걸 냈다는 거. 자, 여기서 문제 출제 경향. 요새 시험 문제 내는 건 괄호 속에 있는 걸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괄호 속에 있는 걸 추가적인 거죠. 그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서 대단히 나니까 앞에 있는 것만 외우지 말고 괄호 속에 있는 것도 항상 신경을 쓰고 잘 읽어두라 이거야. 그래서 도심자라고 내자고 상업지역 이렇게 냈다라. 그런 건 괄호 속에 있는 내용이 된다는 거. 이것만 조심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출제부터 볼까요? 국가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한다. 한마디로 누가 수립한다 그랬죠? 장관이. 그럼 국가계획은 중앙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므로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계획과 관련된 관여도시계획이나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해야 된다? 예우적 차원에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도 그 예우 문제를 따지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의전이라고 그러죠. 의전 문제 따지는 거야. 그래서 같은 장관인 누가 해준다? 국장이 지가 그 관여도시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는 관여도시계획은 국장이 국가계획과 관련됐다는 국장이 직접 수립했었죠. 광역도시계획 맞아요? 광역도시계획 뭐가 관련됐대?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직접 수립해야 된다? 국장이 직접 수립하여야 한다. 있었어 없었어? 시험 문제도 들어있었잖아. 벌써 2주 만에 다 까먹었지? 또 하나 있었잖아.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준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지날 때까지도 누구로부터? 시도지사로부터 뭐가 없으면 승인 신청이 없으면 열받은 국장이 직접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국장이 광역도시를 직접 수립하는 거 몇 가지 있어서? 2가지. 첫째,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 광역권을 지정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도 시도지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을 때 국장이 직접 수립해야 된다. 2가지 있었죠. 그때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누가 수립한다? 국장, 지가 직접 수립해야 된다. 요거하고 여기가 똑같아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누가 직접 입안할 수 있다? 국장이. 어떤 경우?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 아까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국장이 직접 수립해야 된다. 여기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 국장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여튼 국가계획과 관련된 건 누가 관여한다? 국장이 지가 직접 한다. 바로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양쪽이 다 그렇다. 만약에 누가 수립하게 한다? 시도사도 수립하라고 시키면 국가계획과 관련된 이 계획을 누가 한다? 국장이 안 하고 밑에 있는 시도사한테 시켜버리면 누가 삐져버린다고? 국가계획 수립한 장관이 뭐 된다? 삐지게 된다. 삐진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열받는 거죠. 뭐야 씨 나는 장관이 수립했는데 저거는 시도사한테 시켰어. 나 열받는 거야. 그래서 삐지게 돼요. 그래서 다만 무슨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오직 관역의 장만 수립하고 이거 도시군 기본계획 시험 문제 이렇게 내면 어떻게 될까?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장이 수립할 수 있다. OX.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장이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 냈어. OX. 왜 X야? 도시군 기본계획은 앞에 뭐부터? ONLY. 오직 누구만 수립한다고? 관악구역에 장만 수립한다 그랬지. 거기에 국장이 수립한다. 도의사가 수립한다. 구청장이 수립한다. 국도구. 국장, 도지사, 구청장. 있어? 없어. 오직 관악의 장. 그랬으니까 앞에다 내가 왜 ONLY를 썼는지 알아? 이런 거 혼동하지 말라고. 오직 국장만 도시군 관역은 아니요. 오직 관악의 장만 도시군 관역을 수립할 수 있지. 누구는 안 된다?
국장은 예외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또 헷가닥해버려.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 아, 국가계획 나왔어? 그래, 국장이 한다. 맞는데. 그런데 또 물어봤어.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수립하지? 하면 또 대답은 여시같이 잘해. 오직 관리계획장이 수립할 때.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나 머리가 따로 놀아 이제. 왜? 어디서 주사 들었거든. 국가계획과 관련된 거 들었어. 그러니까 누구야? 국장이야 그냥. 그래놓고 또 도시군 기본계획은 오직 관리계획장. 또 그건 그거야. 따로 놀아버려. 그럼 그게 말이 되냐?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외우지 않으면 이런 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또 하나 있어. 도시개발법에 가보면 이건 아직 안 나왔어. 도시개발법에 뭐가 있다냐?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이 뭔다? 도시개발구역을 지들이 정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얘들이야. 시도사, 대도시장이. 그런데 어디에 걸쳐 있다? 둘 이상에 그게 걸쳐 있어요. 그때 수립하는 개발계획이 이거 또 하나 있다. 그때 개발계획이 뭘 포함하겠다? 국가계획을 포함하기 때 그때 시도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을 정할 때 그때 수립하는 개발계획이라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뭘 포함하겠어? 국가계획을 포함하기 때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대. 또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면 또 갑자기 누가 떠올라? 국장 떠올라야 되잖아. 그럴까? 국장이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국장과 뭐 한다? 협의하도록 돼 있어. 그럼 누가 수립하고? 시도사, 대도시장 지들이 수립해. 국장이 수립한다면 안 돼. 국가계획과 관련되니까 국장이 한다? 하면 안 되고 그때는 국장과 뭐 한다? 그냥 협의만 하면 되지. 그때는 지가 직접 하는 거, 국장이 하는 거 아니다. 저런 것들은 사실은 별도로 애우지 않는 한 저런 건 힘들어. 그러니까 대원칙이 있는데 가끔가다 저런 공법에는 뭐가 있다? 예외가 있어. 그래서 저런 예외를 접근하는 게 그게 제일 어렵다라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거까지만 정리하자. 자, 다음. 국토위계 및 유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 관리 위반을 제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서 틀린 거. 이거는 사실은 아직은 우리 진도 안 나갔어요. 그래서 자, 문제 보자. 아까 주민이 위반 제한하는 거 첫 문제 영순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 봐요. 계속 나오잖아. 위반 제한은. 그래서 3월 달에는 요 통째로 다 위반 제한 전체를 숙제를 낼 수밖에 없어. 근데 요번에 왜 안 했죠? 전체를 숙제를 내니까 너무 많아져 분량이. 가져다나. 그래서 요번엔 건너뛰었고 3월 달은 위반의 제한은 전체가 다 시험 문제 항상 영순이야. 그래서 통째로 다 외워야 돼요. 자, 보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위반 제한받은 자가 누구죠? 위반권자들. 그 위반권자들은 뭐랍니까?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구한테? 그 제한한 자들에게 어이 주민 여러분 여기다 도시군 관리계획 좀 위반해달라고? 그래 위반을 했더니 뭐가 들어가? 기초수사 아까 했었죠? 그럼 환경성업도 토지적 선평가 재취약서 분석 해야 되잖아. 그럼 그거 누가 해야 돼? 전문기관에다 그 의뢰하거든. 그럼 전문기관에다 맡기려면 그 사람들한테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쓰죠? 그 비용 니들이 좀 부담할래? 그러면 위반해 줄게. 그게 바로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제한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부담시킬 수 있다. 두 번째, 그 제한사에는 그냥 여기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우리 남양주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해주세요? 도로 좀 만들어주세요.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위반을 제한할 수 있어. 그때 그냥 구두로 다 가가지고 도로 만들어주세요. 된다? 안 됩니다. 뭘 가져야 돼? 두 가지를 첨부해야 돼. 도시군 관리 계획도서와 계획 설명서 두 가지를 다 첨부해서 위반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냈어.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뿐만 아니라 계획 설명서도 첨부해야 된다. 문제 이렇게 냈잖아. 그럼 이렇게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머리가 띵해져. 가만 있어봐. 있긴 있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 계획 설명서라는 게 있었거든. 그거 두 가지를 반드시 다 첨부하는 건지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건지 애울 때는 별 신경 쓰지 않고 해왔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뿐만 아니라 뭐 또 첨부하라면 가만 있어봐. 둘 중에 하나만 첨부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머리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럴까? 아니야. 두 가지 다 첨부해야 한다. 맞는 문장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걸 좀 휘집어가지고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을 이렇게 씁니다. 간단하게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원래 법조문은 그렇게 돼 있어.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걸 말을 바꿔가지고 도서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쓰잖아. 그럼 어떻게 되죠? 가만 있어봐. 그거 둘 다 들어가는 게 맞나? 갑자기 머리가 이상해지는 거야. 읽을 때는 생각 없이 읽었다가.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 객관식은 어떻게 공부하라? 꼬장꼬장하게 토시까지 갉아먹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헷갈리지 않지. 어설프게 읽어두면 문제에서 뭔다? 혼동이 와. 이게 맞는가? 틀린가? 뭐라? 있긴 있었는데 뭐였더라? 이렇게 된다니까. 그럼 답이 두 개로 보여. 그럼 확률 50점밖에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려워진다. 항상 꼬장꼬장. 3번 도시군 관리계 위반을 제안받은 자는 위반권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한테 알린다 안 알린다? 알려야 한다. 자, 공법의 기본 원리. 무슨 제안이라는 게 있어요. 제안? 무슨 제안? 제안 들어오잖아. 그럼 제안을 받은 자들은 공법의 기본 원리야. 모든 게 다 똑같아. 제안 들어오면 반드시 검토 결과를 뭐 해야 된다? 통보하여야 한다. 제안 들어온 건 그냥 깔아 뭉개버리면 안 돼. 제안 들어온 건 검토해가지고 며칠 내에, 몇 달 내에, 몇 월 내에 결과 통보하라. 모든 공법에 그래. 요청 들어왔을 때는 그런 거 없어. 요청 들어왔을 때는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건 법적 의무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근데 뭐 들어왔을 때는 제안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검토 결과를 제안했던 자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이거는 공법의 기본 원리로서 기억합니다. 그럼 원래 며칠이죠? 여기서는 그 처리 결과 알리는 거. 제안일로부터 원칙 45일입니다. 우리 책에 보면 그래서 제안부터 45일.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하나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게 거기 추가적으로 있으니까 그 책을 보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산업유통개발진인지구 지점 및 변경하는 사항은 위반 제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까 몇 가지 있었죠? 5가지. 기지산대입. 아까 위에서도 산업유통개발진인지구 지점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했잖아. 또 났잖아. 산업유통개발진이고,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이번에 시험 봤던 우리 시험 문제에 뭐가 있었어? 지난주 시험 본 거에 산업유통개발진인지구 쓰라고 했어 안 했어? 바로 쳐놨잖아. 없었어? 개발진인지구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주거개발진인지구. 그 다음 산업유통개발진으로 쓰라고 했잖아. 아, 오늘 시험인가? 아, 지난주 시험 아닌가? 오늘 시험이었나? 하여튼 오늘 시험에 들어있었잖아. 그죠? 요거 쓰라고. 산업유통개발진인지구 쓸 줄 아느냐? 애우란 얘기야. 애워둬야지 문제 접근해. 그럼 못 외우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포함되죠?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 해당해. 들어있어. 그죠? 그건 틀렸다. 또 5번. 도시군 관리계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국군지는 동의 대상의 토지 면적에서 제외될까 포함될까? 이게 또 머리 돌아버린다. 자, 위반 제한은 뭐였죠? 기반시설 설치는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동의야. 그 다음에 나머지들 아까 기지산 대입 중에 기반시설 빼고 나머지 산대입 4가지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위반 제한에 들어가라. 그래서 위반 제한을 하려면 이런 토지 면적에 일정한 토지수에 동의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뭐 들어간다? 이 면적 따질 때 국군지 면적에 대한 동의도 받느냐 안 받느냐. 즉 국군지 관리청에 동의받을까 안 받을까. 자, 공법 전체를 통틀어서 보자. 이것도 하나씩 외운다는 건 솔직히 말하면 전부 불가능해. 그러니까 공법 전체를 꿰뚫고 있는 걸 같이 기억하는 좋아. 어떻게 해올까? 원래는 동의받을 때 국군지 면적 포함시킬까 제외시킬까? 제외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국유지 면적 제외, 국유지 면적 제외 이렇게 해오세요. 그럼 포함시키는 건 뭐가 있을까?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조합 설립할 때 뭐한다? 나중에 나와. 도시개발조합 설립할 때 그때 동의요건이 있어요. 면적 3분의 총수분의 면삼총이라는 동의 있어. 그때는 국군지를 포함한다라고 돼 있어. 꼭 하나만 해요. 국군지 포함.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조합 설립할 때 국군지 먼저 포함하는 거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동의 요건이 있었어. 나중에 나와. 그럼 이거 뒤에 설명이 있을걸?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외우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으면 뭔다? 국구지 면적 포함할까요? 제외할까요? 에라 모르겠다. 그때는 뭔다? 제외한다. 이렇게 풀으란 얘기야. 아셨죠? 포함한다면 일단 틀렸다고 해.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 다 틀렸다. 이렇게 풀으란 얘기야. 아셨죠? 시험 문제 푸는데 그렇게 해도 크게 지장 없습니다. 물론 그랬다가 아니고 내버리면 작살나는 거지만 할 수 없어. 그건 운명의 장난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그건 넘어가. 근데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 보자. 출제 분석. 도시군 관리계 위반의 제한은 매년 출제 몇 순위? 1순위에 속한다. 반드시 잘 정리하라. 이거 먼저 했고 공법의 기본 원리. 위반의 제한 또는 지정의 제한을 받은 자는 반드시 제한받은 내용의 처리 결과를 일정한 기간 내에 제한자에게 뭐 해야 된다? 통보해야 된다. 항상 제한이 들어오면 검토 결과 통보할 것. 이거는 공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게 제한 들어오는 게 공법 전체를 통틀어서 5군데 정도 나오거든. 그 5군데 다 뭐라고 했어? 처리 결과 통보, 처리 결과 통보 다 있어. 5군데가. 그러니까 하나로 읽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 공법의 기본 원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면적을 산정할 때 원칙적으로 국군지 포함한다, 국군지 제외한다. 예, 국군지 제외한다가 원칙이야. 다만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할 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받을 때는 국유지를 먼저 포함해서 계산한다는 거. 요것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기억하라. 이런 얘기야.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도 된다. 요거죠. 자, 유사 문제 간단히 볼까요?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방권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안할 수 있다. 아까 기지산 대입의 기가 뭐죠?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위반을 제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주민들이. 맞아요. 그 주민이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위반을 제안할 수 있다. 그건 들어가는 거고. 2번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맞아요? 아니야. 이것도 잘 봐봐. 문제를 어떻게 냈어? 기반시설이 뭐라 되지 않아서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거든. 원래 법조문에는 기반시설이 뭐라고?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해서 설치, 정비, 개량 세 가지를 다 써놨잖아. 근데 문제는 어떻게 낸다? 셋을 다 쓰질 않아요. 하나만 써 이렇게. 뭐 쓴다? 기반시설에 설치에 관한 사항은 알아듣겠는데 기반시설에 정비에 관한 사항은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이상해. 더 웃기는 건 기반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그럼 덩어리가 띵해져 버려. 이게 뭐지? 정비가 뭐지? 개량이 뭐지? 뭐긴 뭐야? 원래 있었던 거야.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그중에 길게 세 가지를 다 집어넣지 않고 그중에 한 가지만 집어넣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런 거에 빨리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뭘 다 외웠어야 돼? 설치도 외워야 되고 정비도 외워야 되고 개량도 외웠어야 돼. 그러니까 설치만 탈락 외워놓고는 문제 풀러가. 그랬더니 정비라고 나오면 이상해지는 거야. 이게 뭐지 이게? 이게 무슨 문제지?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외울 때는 뭐 해야 된다? 확실하게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험 문제는 그중에 셋을 다 내지 않고 하나만 낸다. 어쨌든 기반시설은 뭐죠? 기사. 얼마죠? 5분의 4라고 그랬지. 언제 3분의 1이라고 했어. 틀렸죠. 그래서 기반시설만 5분의 4. 나머지들은 전부 다 3분의 2. 그래서 어떻게 한다? 기사, 나이. 기사, 나이. 이렇게 하는 거야. 기사 나이는 몇 살? 100마를 타고 나타난 저 흑기사님의 나이는 몇 살일까? 기사 나이는 몇 살? 이렇게 와라.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설명서 틀린 거. 이건 31회 때 시험 문제네요. 자, 뭐가 나오죠?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는 누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어떤 것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누가 위반했다? 시장 군수가 위반했대. 누가 결정한대? 시장 군수가. 자, 그거는 여러분들 몇 페이지에 나오죠? 결정권자 180페이지. 180페이지에 나오죠?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것 동그라미 A번 박스 속에 중간 위에 있어. 80페이지, 180페이지 위에 중간 위에 박스 중에 두 번째 거. 그러면 시장 군수가 직접 지가 결정하는 사유 나오죠? 거기 시장 군수 지가 위반한 거 누가 결정한다? 시장 군수 지가 직접 결정해. 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에 관한 것. 시장 군수 지가 위반한 것 지가 직접 결정한다. 맞죠? 두 번째, 개발지향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직접 결정한다? 국장이. 이거 언제 시험 문제야? 언제 시험 문제야? 지난주 거잖아. 국장이 직접 결정하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뭐뭐 국계시. 기억나요? 국장이 직접 결정하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국계시. 국장, 지가 위반한 거 누가 결정한다? 국장이. 두 번째, 개발지향구역 지정 변경 누가 결정한다? 국장이. 이거잖아. 시가와 주정구역. 단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주정구역 누가 결정한다? 국장이. 그 세 가지 외우라고 그랬잖아. 그중에 두 번째 거죠. 또 시도의사가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려면 지구단위 계획 오늘 배운 거에 여기 힌트가 들어있어요. 지구단위계 반드시 포함되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만 있었죠? 두 가지. 첫째, 아직 못 외웠잖아. 네, 다음 주까지 공부해야 돼. 자, 시험 볼 때쯤 할 거야.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들어있었죠. 두 번째,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채관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이게 들어있어. 그게 바로 지구단위계획에 뭐 들어있다? 건축물 건축에 관한 게 들어있어요. 건축물 관련된 게 들어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만 거치지 말고 그때는 도시계획의 시민만 거치면 안 돼요. 뭐 거쳐야 돼? 건축물 건축하는 게 들어있으니까 건축이 나와. 도시계획이고 공동 심의라는 걸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아직 우리 공부에서는 안 해왔어. 어디에 나오죠? 181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그래서 181페이지 맨 위에 보면 누가 할 때 시도사가 지구 단위기 결정할 때 뭐만 거치지 않고 도시계획 시민만 거치는 게 아니라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하고 뭐 거쳐라? 공동으로 하는 심의, 공동심의를 거치라는 게 나왔잖아. 그 이유는 지구 단위기에 뭐 들어있으니까 건축물, 건축에 관한 게 들어있으니까 건축물에 관련돼서는 누가 위원회죠? 건축위원회야. 토지개발에 관해서는 토지개발은 도시계획위원회고요. 그러니까 토지개발에 관한 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물 건축에 관한 건 건축위원회. 그러니까 건축물 건축하는 게 들어있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신명하지 말고 건축위원회하고 공도심의하자. 그래서 맞는 것이다. 그게 시험 문제란 거야.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의 장애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자, 저거는 어디에 나오죠? 요거에 관련된 건 어디에 나오냐면 국장이 없을 때 요거 우리 책에 이게 들어있던가? 협의 심의 했을 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한다. 그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건 안 써놨죠. 그죠? 없어. 안 써놨어. 이거 즉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그때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것들 있죠. 이거는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칠까 안 거칠까? 보통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에 속하는 거야. 1급 비밀이야. 국가안보상 1급 비밀이라고 하는 건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면 위원들 한 10대 명이 있거든. 10대 명이 다 들여다봤죠. 이게 비밀이 유지됩니까? 안 된다 그랬죠. 그때는 안 거치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이것만 시험 문제 낸 게 아니고 근데 중앙행정위원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만 그때는 국가안전보상 기밀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그때는 심의를 거치잖아요. 아무 때나 아니라 중앙행정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괄호 속에 들어있는 거야. 여기는 안 써놨는데 괄호 속에 보면 이때는 중앙행정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요청이 한해서 요청이 있을 때만 국가안전보상 기밀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청이 없어도 여기가 틀린 겁니다. 여기 시험 문제 냈던 거야. 괄호 속에 있는 게 나은 거야 이것도. 5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이것도 여러 번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문장. 그건 아까 했던 거니까 요 정도만 적어. 정답은 4번. 자, 해설 볼까요? 자, 여기서는 요거 나와서 국토교통장관이나 시도사 또는 시장군수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부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요거다. 관계 중앙행정위원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이라고 요 괄호 속에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할 때만 중앙행정위원장이 요청했을 때만 그때만 그 심의를 이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저 괄호 속에 있는 게 시험 문제 났다. 자, 밑에 출제 문서 1번, 2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 대한 문제이다. 국장이 결정하는 내용. 국계시는 항상 출제 1순위. 국장이 결정하는 거 몇 가지? 3가지. 국계시. 이건 항상 시험 문제 출제 1순위. 그래서 꼭 외우라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냈던 것도 여러분들 그게 들어있잖아. 그 다음에 2번 공법의 출제 경우. 괄호안에 대해서 출제되는 경우에 매우 높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에 있는 거? 괄호안에 있는 내용들 출제되는 경우에 매우 높아요. 그래서 국방상 국가안전상 기밀을 지켰다 해놓고는 거기 괄호 속에 중앙행정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하는 이런 걸 시험 문제를 냈는데 이걸 정답으로 내버려요. 그러니까 괄호 속에 있는 걸 그냥 지문 5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 괄호 속에 있는 걸 뭐라 한다? 정답으로 내버린다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려워요. 잘 정리하실 것. 까지 하고. 그 다음에 5번 공법의 출정이란 뭐뭐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또는 뭐뭐한 날에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구분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된다. 돌아버리는 거야. 뭐뭐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뭐뭐한 날에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다음 날짜 들어갈 때 들어가지 않을 때 이걸 구분하는 거. 책 읽을 때마다 그런 건 항상 조심해서 보시라. 왜? 출제가 그만큼 자주 됩니다. 자,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주정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장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관리로 결정할 수 있다. 아까 있었죠?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주정구역 지정 누가 한다? 국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우리 첫 문제 났었죠? 맞는 문장. 2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다음부터 여러 번 산다. 26회 때도 났었고 28회 때도 났었고 올해도 또 났었고 그죠? 밥 먹듯이 나는 게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꼭 외우라는 얘기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이라고 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다 끝났나? 용도 지역은 한 문제 안 해요 지금은. 여기 났어? 근데 뒤에 또 있잖아. 그러니까 용도 지역, 용도지구, 용도군 묶어가지고 다음 주에 보자. 그래서 시간이 조금 늦어지니까 다음 주부터는 수업이 정식 수업을 몇 시에 끝날 거냐면 1시에 끝날 거야. 1시 반에 안 끝나. 3시간 반만 하자. 그리고 나머지를 문제 푸는데 조금 시간을 더 줄 테니까 아셨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